안녕하십니까. 경제보는 리더입니다. 가까스로 8월 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이날 상호 관세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급파를 했죠. 미국발 관세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여러모로 한국 경제가 상당히 큰 변환점에 와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대출이 6억 이상을 올스톱이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여기에 미국 발 관세까지 치달으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는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엄청난 것들이 물밀듯이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한폭탄이 바로 미국발 관세인데요. 협상 데드라인이 7월 8일이고 이날 주요 상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영국, 베트남 이어서 인도가 세 번째 미국 간 합의 가능성이 나올 전망이고요. 이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버티기 전략을 할 것인지 여러 국가들의 셈법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협상의 전략을 펴야 될지 이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을 제시한 것이 8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해서 57개 경제 주체, 여기에 유럽 연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9일 시행에 들어갔다가 이후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기준으로 다시 8월 1일로 유예를 추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 3주간의 시간이 더 남은 상황이 됐거든요. 이 3주간 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주요 국가들의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들의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보는 리더에서도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인도와의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도도 또 다른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인도 같은 경우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를 이미 한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 역시 여항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현재 급파를 하는 상황이고, 워싱턴 DC에서 지금 고위급과의 물밑 접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집, 고집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세로 인해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런 아주 상당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가 한국 GM이 전북 군산에 있는 부분을 모조리 다 철수를 했었죠. 그 이후에 전북 군산 지역의 경제는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2년, 3년, 수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방 경제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런 자동차 시장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시아 권역에서 가장 빨리 트럼프와 접촉을 했던 일본은 지금 득보다 실이 많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내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7번이나 넘는 접촉을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협상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아시아권역에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지금 모습을 좀 가고 있어요. 한편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5% 세금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미 수출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카테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 협상 조율에서도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현재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입니다.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해당 관세가 시행되고 있어서 완성차의 수출 산업에서도 25% 관세가 지금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방적인 만든 이런 조치인데요. 이런 이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량은 이제 올 상반기에 이어 급감하고 있고요. 지금 동시에 미국 내 한국 자동차 판매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산 포드, GM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한국 자동차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연기관, 배터리 전기차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문제는 그런데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를 보면은 347억 4,400만 달러입니다. 대미 수출 부분에서 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1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4월에 25%의 이제 자동차 관세가 부과 이후에 수출량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2% 급감한 성적표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관세가 폭탄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에 미국 현지에 쌓아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포드의 차량과 한국의 스포티지 차량, 이런 차량들이 경쟁을 했을 때 스포티지 차량이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미국에서 시장 소비자에서 이 차량의 구매 여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도 지금 급격하게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협상을 진행해서 유예 조치가 연장되거나 아니면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호관세의 퍼센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협상이 될지, 아니면 이 협상을 좀 더 유예를 해서 9월까지 시간을 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한국 시장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여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군산의 예를 들은 것처럼 이 같은 지역 시장이 무너지는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지금 생산지를 두고 있는 한국 GM의 그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지사마저도 인천에서 만약에 철수를 만약에 한다, 아니면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인천 시장에도 상당히 큰 데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군산에서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갑자기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요번에 6억 이상 대출을 사실상 이제 올스톱 6억 이상 대출을 다 막았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카테고리나 이런 쪽에서는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 무역 국가로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의 마켓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없습니다. 네, 유예를 받을지 아니면 이 상호관세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을 받을지, 내지는 협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의 미국 시장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그 가격의 가성비가 미국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경쟁력 있는 가성비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주력적으로 알리면서 기존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5%를 좀 더 줄이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의 조지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밝힌 것처럼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선물보다는 지금 조정 그 대상으로 하면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주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관세에 별도로 매겨진 25%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현재 재고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생산량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비싸게 팔리게 되면은 이랬을 때에 미국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주된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거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의 그 이슈에 대한 핸들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분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상당히 큰 변수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연적으로 지금 이 미국 관세의 여파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발 관세 후폭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좀 더 주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올해는 여러모로 다양하게 우리나라가 여러 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발 관세에 대해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 매듭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불씨가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3,000선을 훌쩍 넘었잖아요. 이 관세 여파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이 데미지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민간 또 실물 경제 부분에서도 이 관세의 여파를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